네, 정규화의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함수 종속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40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함수의 종속성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테이블을 수정해서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정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테이블을 분석하고 릴레이션을 분석해서 기본키와 함수 종속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함수 종속성이라는 무엇인지 라는 함수 종속성의 개념, 그 다음에 함수 종속성을 표현하는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종속성과 관련된 규칙, 그 다음에 종속성과 기본키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현상과 결정자와 함수 종속성 관련한 예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의 종속성 개념입니다. 일단 그림 7-6은요, 학생 수강 성적 릴레이션의 예입니다. 학생 수강 성적 테이블, 학생 수강 성적의 릴레이션에는 학생 번호부터 학생 이름, 주소, 학과 사무실, 강좌 이름, 강의실, 성적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각 속성 사이에는 의존성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좌의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강의실을 이 공학관 110으로 동일하고요. 스포츠 경영학인 곳은 체육관이 103, 자료구조인 곳은 공학관이 111, 자료구조가 112, 즉 강좌의 이름이 강의실의 위치를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강의실은 강좌의 이름만 알면 알 수 있는 이 대비표를 가지고 보면요, 알 수 있는 것처럼 속성 A의 값을 알면 속성 B를 알 수 있다. 즉 A의 값을 알면 속성 B도 유일한 값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의존 관계가 A에 있다. 즉 속성 B는 속성 A에 종속된다. A를 B의 결정자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 관계를 A 화살표 B로 표시하며 A는 B의 결정자, A를 B의 결정자라고도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요, 어떤 속성, 즉 강좌 이름과 같이 강좌 이름이 정해지면 강의실을 유일하게 알 수 있다. 강의실을 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속성 사이에 의존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B는 A의 의존적이다, 종속된다, 디펜던트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A는 B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는 A 화살표 B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속관계 결정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속성들 간에 의존성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어떤 다른 속성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러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고요. 의존성이 존재한다, 종속성이 존재한다 라는 내용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는요, 학생 번호와 학생 이름, 이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번호는 501은 박지성이고요. 401은 김연아, 402는 장미란, 502는 추신수 다 다르죠. 근데 501이 동일한 학생 이름으로 나왔게 됐네요. 그러면 이 학생 번호가 다르면 학생 이름도 다르다. 즉 학생 번호는 학생 이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 번호가 결정자고 학생 이름이 관계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종속관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종속관계에 있는 얘는 학생 번호, 학생 이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학생 번호와 주소들도 각 학생별로 다 다르죠. 학생 이름이 다 다르면 주소도 다 다른 것처럼요. 그 다음에 강좌 이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강좌 이름이 각각 다르면 강의실도 다른 표현이 된다라고 되고 있고요. 학과 사무실도 컴퓨터학과는 이제 1공학관 101호에 있고 체육학과는 체육관에 있고 이렇게 학과와 학과 사무실도 종속관계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종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깊게 보면 그렇지 않은 예도 있네요. 일단 종속하지 않는 예 이름 볼까요? 학생의 이름과 강좌의 이름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학과를 안다고 해서 학생 번호를 유추할 수는 없죠.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름이 있다고 해서 학생 이름에 따라서 학과를 유추할 수가 있지만 만약 동명이인이 있다고 하면 다른 학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종속하는 관계일지 몰라도 동명이인이라는 상식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는 컴퓨터학과, 체육학과에도 다른 김연아가, 박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라면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릴레이션에서 각 속성이 주와 종 또는 그 종속관계에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의존성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은 학생 번호에 종속된다, 디펜던트 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학생 번호는 학생 이름의 결정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속관계, 의존관계는 의존성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 7-7은요, 이 속성들 간의 종속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한 예인데요. 종속관계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쳤고요. 종속관계가 아니면 X를 쳤습니다. 예를 들어 즉 X와 변수 Y 사이에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정해지는 관계는 Y의 함수다라고, Y는 X의 함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X 화살표 Y라고 할 때는 이때 그 함수 종속관계라고 표현합니다. 함수의 종속성이라는 내용하고 동의를 하고요.
x를 결정자라고 하고요. x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y를 종속관계에 있는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함수의 종속성은 보통 이렇게 속성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종속관계에 있다. 영향을 미친다. 관계 의존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 표현이고요. 이렇게 종속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네요. 다음은 함수 종속성을 나타내는 표기법으로요. 함수 종속성 다이어그램인데 릴레이션 속성은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속성들 간의 함수 종속성은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쳐주는 관계를 x일 때 x의 변수를 결정자라고 한다고 했죠. 결정자가 종속 속성을 영향을 미치는 이 값을 종속 속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화살표의 끝,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종속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화살표가 없는 부분은 결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학생 이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학생 수강 성적의 릴레이션에서 함수 종속성 다이어그램을 표시한 거는 어떤 표시냐면요. 학생 번호는 학과 학생 이름 주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자고요. 이렇게. 다음에 강좌 이름하고 강좌 이름은 강의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자입니다. 그리고 학과는 학과 사무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자입니다. 그리고 학생 번호와 강좌 이름이 복합 속성으로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자인 것이 학생 수강 성적 릴레이션의 각 속성별로 함수의 종속성을 나타낼 수 있게 표시를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생 번호가 학생 이름, 학과, 주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학생 번호는 결정자고요. 학생 이름, 학과, 주소는 종속 속성입니다. 종속 속성.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그 속성들 간의 종속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함수 종속성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함수 종속성에는요, 이 규칙이 있습니다. 크게 규칙으로는 부분집합 규칙이 있고요, 증가 규칙이 있고 이행 규칙이 있는데요. 일단 부분집합 규칙은요, y가 x의 부분집합일 경우에는 x가 결정자가 되면서 y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종속 속성이 되는 거죠. 즉 x가 y의 부분집합일 경우에 키가 되는 거죠. 키가 될 때 x는 결정자가 되고 y는 종속 속성이 된다. 그 다음에 증가 규칙이라는 거는요, y의 종속 변수의 결정자인 x 화살표 y 관계가 있다면 x에
동일한 Z를 집합을 붙인다고 해도 이러한 것은 종속관계다라고 하는 증가규칙이고요. 이행규칙은 3단 논법이하고 동일합니다. X가 Y의 결정자고 Y가 Z의 결정자면 X는 Z의 결정자이다 라고 이렇게 규칙이 생성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결합규칙, 분해규칙, 유사규칙도 있습니다. 이 결합규칙은요, X가 Y의 결정자이고 X가 Z의 결정자이라면 X는 Y 곱하기 Z의 결정자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규칙이고요. 분해규칙은 X가 YZ의 결정자일 때면 X는 Y의 결정자이고 X는 Z의 결정자이다 라고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사이행 규칙은요, X가 Y의 결정자이고 WY가 Z의 결정자이라면 WX는 Z의 결정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과 증가규칙, 이행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학과 주소가 결정자고 학과가 종속 속성이라고 하면 학과 주소는 학과는 학과 주소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학과 주소가 학과의 결정자인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증가규칙은 이렇게 강좌 이름하고 같이 붙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학생 번호하고 학생 이름이 종속관계라고 하면 학생 번호가 결정자라고 하면 이렇게 다른 속성을 붙여서도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생 번호가 학과의 결정자이고 학과가 학과 사무실 결정자라면 이행규칙을 이용해서 학생 번호도 학과 사무실의 결정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함수의 종속성과 기본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상과 결정자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이상현상의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릴레이션 함수에서 이 종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는 기본키를 찾아야 합니다. 이 기본키가 함수의 종속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이상현상을 제거하는 정규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릴레이션 R의 이 기본키가 K이면 K는 R의 모든 속성인 것이 성립된다는 거죠. 즉, K가 릴레이션 R의 키라고 하면, 이 기본키라고 하면요, 기본키는 R에 있는 속성들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키 자체가 이것이 바뀌면에 따라서 이 속성들을 다 컨트롤하는 것이 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키는 릴레이션의 모든 속성에 대한 결정자이다 라고 이해를 먼저 하면 정규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이름이 같은 학생이 이제 없다는 가정하에요. 동명이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름은 학과를 결정자고요. 학과에 대한 결정자고 이름이 주소에 대한 결정자, 이름이 취득 학점에 대한 결정자이라면 이름은
이름, 학과, 주소, 취득 학점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할 결정자입니다. 이럴 때, 즉 이름 속성 하나가 학생 릴레이션 전체를 결정하는 키라는 거죠. 이름이 다르면 학과, 주소, 취득 학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구분자의 의미도 키의 의미도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그 속성들을 비교했을 때 구분을 시켜주는 그 결정자가 이름이고 그것이 키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일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키는 다른 키가 릴레이션의 그 기본 키라고 하면 기본 키 자체는 다른 속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현상이 발생할 때는요, 이상현상은 한 개의 릴레이션에 이 2개 이상의 정보가 포함되면 이제 나타나는 거죠. 특히 이제 기본 키가 아닌데 결정자의 속성이 만일 있다고 하니까는 즉 다른 키 전체 속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 속성이 키가 아닌 값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것은 이상현상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 부분이 학생과 강좌 이름이 키라고 하면 이 강의실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키의 일부분만이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학과 사무실이라는 속성은 이 학생과 강좌 이름이 아닌 키가 아닌 학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나중에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상현상을 결정자의 얘는요, 일단 이상현상을 없애려면은 릴레이션을 분해해야 되는데 이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렇게 릴레이션 함수 종속성 다이어그램에서 키가 아닌 값들에 이렇게 종속되는 것들을 다른 테이블 릴레이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릴레이션 분해라고 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 수행하는 것들이 강의실과 강좌 이름을 분리하는 거죠. 강의실 테이블을 분리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실과 강좌 이름 테이블을 분리를 하면 이런 형태로 학생 수강 성적과 강의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또 볼게요. 두 번째는 학생 번호와 강좌 이름으로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학생 번호와 강좌 이름을 이렇게 따로 또 분리를 하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학과 사무실로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요, 이 방법이 이상현상을 없애는 방법이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규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정교화 과정에 대한 어떤 규칙은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제는요, 릴레이션에서 함수 종속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연습이고요. 하나하나 연습 문제와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R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을 때 A와 B, A 애트리뷰트와 B 애트리뷰트의 함수 종속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는 B의 결정자이냐라고 물어보면 B는 A에 대한 종속 변수냐, 종속성이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동일한 값들이 발견되면은 종속성이 있는 거고요. A가 B를 결정한다는 것이 있는 거고요. A가 같은 값인데 B가 만약 다른 값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함수의 이 속성들끼리의 어떤 종속관계, 그다음에 결정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튜플을 다 살펴봤을 때 A 값이 같을 때 B 값도 같다고 하면 종속관계가 있는 거고요. 만일 A 값이 같은데 B 값이 다르다라고 하면 종속관계는 없는 거죠. B일 경우 C, 요거는 다 한 군데만 있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고요. A 값이 2일 때 B 값이 I인 튜플들이 있고요. A 값이 2일 때 B 값이 B인 튜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A는 B와 함수의 종속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요 값이 I와 이 B로서 다른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의 종속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B가 C의 결정자냐, C가 B의 종속관계가 있는 변수 속성이냐라고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B와 C를 비교를 하고요. B 값이 같은 경우에 C 값도 같다고 하면 이것은 B와 C 간에 종속관계가 있고 B는 C 속성에 대한 결정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C와 B는 판단할 수가 없고요. B가 I인 경우에 C도 F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는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B 값에 대해서 C 값이 한 개씩만 대응하기 때문이죠. 네, 세 번째는요. B와 C 키가 컴포넌트 좀 복합이죠. 복합적인 속성이 A와 종속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 C의 값이 같은 경우에 A가 값이 다르냐 같으냐라고 하면 되는 거죠. B, C가 같은 값이 IF이죠. IF인 경우가 같은데 이때 A의 값이 같은 값이냐라고 봤을 때 다른 값입니다. 그래서 성립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C의 복합 속성은 A의 결정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B의 복합 속성이 C와 종속관계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A, B의 복합 속성이 같은 튜플들이 C의 값도 같냐 안 같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의 복합 속성 중 같은 값을 확인을 해보면요. BC, EI, GI, EB 모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A, B는 C의 결정자이다라고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7-2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2도 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속성 릴레이션이 있고요. A, B, C, D라는 속성이 있는데 R에서 성립되는 함수 종속성을 모두 찾아보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 C와 B, D와 A, D와 B, D와 C 이런 것들이 결정자인데 하나인 것을 보면요. 일단 A가 같은 값일 때 B 값은 다 다르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A가 같을 때 C 값도 다 다르고 A가 같을 때 D 값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A는 결정자로서 존재하지가 않고요. B일 경우 찾아보겠습니다. B가 같을 때 A는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A는 성립되지가 않고요. B가 같을 때 C는 같습니다. 그러면 B는 C의 결정자로서의 그 종속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B가 같을 때 D는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도 종속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B인 경우에 C만이 종속성을 가지는 경우고요. C인 경우에는 C가 같을 때 A 값은 다르니 관계는 없고요. C가 같을 때 B가 같네요. 그래서 즉 C는 B의 결정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C가 같을 때 D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C일 경우에도 하나 건졌고요. D일 경우에는 D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D는 A, B, C 모두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자인 경우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C 부분이 성립이 되니 A, B와 A, C, A, D는 이렇게 복합 변수에 대한 종속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C와 A, B, A, C와 B 이렇게 다 동일하게 D가 A, B, C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3개인 경우는요, 이 3개인 값을 당연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다른 것들은 D 값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결정자 3개는 당연히 종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즉 D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A, B, C 값은 어떤 식으로 하든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성립되는 것들을 규칙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함수의 종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